근데 이거를 이제 악용하게 되면 살이 많이 쪄요. 오늘은 뭐 가벼운 영상을 한번 찍어보기 위해서 이제 시즌기의 선수는 식단을 어떻게 먹는지 제가 한번 또 들고 와봤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모두가 아시는 소화가 잘 되는 계란과 쌀밥.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죠. 80g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단을 어떻게 하냐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살짝 탄수화물 양을 늘리고 컨디션이 괜찮고 조금 배가 안 고프다 하는 날 우리 탄수화물을 줄입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감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칼로리를 많이 쓰든 적게 먹든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무조건 이 두 개가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처음부터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입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리게 되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경험담이시네요. 무조건 경험담이에요. 다이어트 한 5주 이러면은 한 80~90%의 몸이 항상 나왔었는데 지금 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오히려 지금은 그래서 조금은 적게 먹지만 유산소 같은 경우에 양을 확 줄여버렸고, 그래서 제가 보통은 센터에서 이렇게 한 3끼 정도를 먹기 때문에 밥 양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저울로 재시면서 보시나요? 완전 정확하게 재죠. 아 진짜로요? 네. 근데 웬만하면은 뭐 120g 정확하게 맞추긴 하는데, 저는 이제 레슨생들이나 회원님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마이너스 플러스 3g 이상 오차나지 마라. 117g이 되든 밥이 120g을 먹으라 했으면 123g이 되든 3g 이상 마이너스 플러스 오차나지 마라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란 같은 경우에도 소금을 한 2g 정도 쳐서 왔다. 뭐 밥이 적으면 힘든 거 아니냐. 어차피 나중에 적게 먹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빼야 되는 감량 기간이 짧다라고 한다면은 탄수화물 양은 조금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목표를 꼭 달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식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저도 주말마다 매주 치팅도 해보고 했는데 치팅을 할 때랑 몸이 달라요. 내가 탄수화물이 고갈이 돼 있는 상태에서 치팅을 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치팅을 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사실 제가 느낀 게, 저는 어릴 때 소화비만 출신이거든요. 소화비만 출신이다 보니까 몸의 흡수율이 엄청 높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벌크를 할 때는 좋은데 다이어트를 할 때 얘를 치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소화가 안 되시는 마른 체형을 가지셨던 분들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말랐던 체형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팅을 하게 되면은 몸무게도 그렇게 안 들고 오히려 더 달라붙는 느낌. 그래서 저는 치팅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조금 해야 된다 생각하고, 누가 이렇게 먹는다더라, 누가 치팅을 한다던데 그럼 나도 치팅 해볼까 해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치팅을 하게 됐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게 뭐냐면은 맛있는 거를 먹고 일요일날 치팅을 하고 월요일이 됐어. 근데 내가 과연 식단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게 생각이 안 날까? 이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크고,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감량 속도가 더뎌지거나 정체기가 와버리게 되면 탄수화물이 적다, 내 몸이 힘들다, 유산소를 많이 무리해서 막 3시간, 4시간 탔다 라고 몸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더 안 빼려고 하는 습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탄수화물 양을 줄이거나 유산소를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운동 강도를 조금 더 올려버리거나, 예를 들어서 웨이트 1시간 할 거를 1시간 20분, 1시간 20분 할 거를 30분. 그러니까 원래 하던 것이 조금 추가가 되는 거죠. 더 많은 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빼는 만큼 칼로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살을 더 안 빼려고 하는 기질이 생겨버리게 된다. 그래서 꾸준한 식단이 제일 좋고, 사람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내가 아까 말했던 대로 몸에서는 탄수화물을 땡겨요. 음식을 땡겨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크림빵을 먹는 사람이 있고
집 가서 쌀밥을 100g 더 먹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참고 집 가서 밥 100g 더 먹으면 배 금방 차요. 근데 사람들이 그 중간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편의점을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게 제일 위험하죠. 경험담이죠. 경험담. 인정. 그리고 진짜 죽어도 배하고 잠을 못 자겠다. 결국에는 포만감을 채우면 잠이 좀 온단 말이죠. 좀 괜찮은 게 있을까요? 칼로리 좀 낮은데 이제 포만감 채울 만한 것들. 저는 첫 대회 다이어트 진짜 100% 다 했을 때랑 그리고 지금도 느끼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잘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정말 배고파서 잠이 안 온다. 그러면은 저는 프로틴 2스쿱 딱 타가지고 먹고 딱 눕습니다. 너무 먹고 싶을 때는 프로틴 한 잔 먹고 잠드는 거. 약물 쓰면은 소화 능력에 뭔가 증가나 감소 막 그런 게 있을까요? 증감되는 게? 있어요. 이거 진짜 혈청 유저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건데 또 기전상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먹어도 살 많이 안 찌거든요. 계속 먹고 싶고. 근데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남성 호르몬 피크치를 찍던 그 시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육을 많이 만들기 위한 환경이라는 거는 배가 고픈 환경을 만든다는 거다. 근데 배가 고픈 환경에서 단백 동화 호르몬이라는 게 들어가면 그래서 흡수율이 높아지고 흡수가 잘 돼서 몸이 벌크가 되는 거고, 근데 그 벌크를 할 때 쌀밥을 먹으면서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벌크를 하는 거나 햄버거, 후레이크, 뭐 우유에 말아 먹고 이렇게 하는 거랑은 흡수율이 좀 높아진다 했습니다.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깔끔한 걸 흡수시키는 거랑 당이랑 지방이 많은 걸 흡수시키는 거랑 몸이 완전 달라져요. 깔끔한 탄수화물과 깔끔한 단백질로 채워 놓겠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악용하게 되면 살이 많이 쪄요. 진짜 약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 번씩 DM이나 뭐 카톡이나 대면했을 때나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은 너 몸이 더 커졌네? 너 약 더 늘렸지?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약만 늘려가지고 몸이 좋아질 거였으면 세상 사람을 다 오픈 보디빌더죠. 근데 저도 이번에 약물이 다가 아니라는 걸 많이 느껴서 그래서 운동 방식과 방법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몇 대 몇일까요? 중요성이 있다면 운동 방식이랑 약물이랑 있으면 식단, 운동, 약물에 비교를 해볼게요. 운동 40 그리고 약물 10%, 그거밖에 안 돼요? 10% 나머지 식단. 그러면은 40, 50, 10이 되는 거죠. 식단이 되지 않으면은 운동이 잘 안 될 것이고 운동이 잘 안 되면은 약물이 받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 순서를 저는 가는 게 맞다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운동을 잘해도 영양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몸이 없을 거고 수행 능력도 안 올라갈 거고, 그리고 수행 능력이 안 올라오고 몸이 안 올라오는데 약물을 써봐야 몸이 좋아지겠냐. 피지크 프로에서 만약에 요 비율이 맞다고 하면은 만약에 오픈으로 넘어갔을 때도 동일한 비율일까요? 아니면 조금 달라질까요?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아마 프로 선수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영양이 안 되면 운동이 안 되고 운동이 안 되는데 이거를 약물을 쓸 필요가 있냐. 기본이 갖춰져야지 이게 추가가 되는 거고, 커팅젤을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진짜 많이 빠지진 않아요. 도움이 되는 거지. 근데 도움이 되는 만큼 그만큼 하이 리스크가 따라온다. 그냥 증폭제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얘를 커팅제라는 걸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나는 진짜 극한으로 몸을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니까 이 커팅제라는 약물을 써서 더 빼야지라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 생각보다 실망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물음표를 가지실 수 있는 이유가 약물 10%에서 나오는 퍼포먼스 차이가 눈으로 봤을 때 10%가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지.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거를 써서 약물을 써서 이 40%의 운동이 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세게 하는 사람들이 이 10%를 써서 이걸 더 올리는 거지, 얘를 10%를 추가함으로써 얘가 갑자기 80%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마음가짐과 그런 멘탈이 강해야지 얘가 가미가 됐을 때 더 시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생활체육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안 나올 거다. 그렇죠. 진짜 그래서 마음가짐과 목표 의식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저는 진짜 이 100%까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제 몸에 실험을 많이 해봐서 오나병도 진짜 많이 해봤고 했는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 너 지금 살 빼면 안 돼. 살이 더 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서 먹는 사람이 있고 더 무리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더 무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녹아버린다. 아이스크림이 된다.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려버린다. 그래서 저는 약물을 절대 권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목표로 하는 목표 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오히려 과감하게 해보는 것도 20%를 가미를 해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정말 잘 생각해요. 내가 이걸로 진짜 먹고 살 건지, 내가 이거 이제 뜻이 있는지, 올림피아를 가고 싶은, IFBB 프로를 따고 싶은, 내가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근데 몸이 좋아지고 싶어서 쓴다라고 한다면 저는 너 굳이 왜 써야 될까? 라고 제자들이라든지 친구들, 동생들한테도 많이 말을 해요. 진짜 몸이 좋아지고 싶다라는 이유만이라고 한다면 절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무조건 따라옵니다.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른다. 지금 나타난 부작용이 혹시 몇 개가 있을까요? 그냥 지금 인지하고 계신 부작용. 흔히 아는 로이드 레이즈는 무조건 그거는 기본이고 그게 일단. 기본으로 깔리고, 근데 남성 호르몬이 주입이 되면은 남성 호르몬이 또 피크치를 찍어버려요. 그 말은 뭐다?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뜨거웠던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공격성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한테 예민해지고 짜증내게 되고 운전하다가 괜히 창문 한번 내려서 쏘지. 얼굴 골격 같은 게 혹시 변할 수가 있나요?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과 네.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이제 몸에 투여가 되면은 저는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체감이 되세요? 체감이 돼요. 왜냐면 저도 나이가 먹어서 얼굴이 바뀐 것도 있겠지만 급격하게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얼굴형 자체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약간 좀 어려 보이는 미소년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남자다워진다. 뭐 예를 들면은 눈썹뼈가 좀 튀어나온다던가 코가 커진다던가. 뭐 예시로 들면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코가 수술을 하긴 했는데 이전에도 코가 좀 커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이걸 높인 거긴 하지만 그 전에도 막 손발이 붓고, 손도 제가 원래 지금 조금 얇은 편이긴 한데 손가락이 저는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뚜렷한 목표가 없고 몸이 좋아지고 싶은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무조건 내추럴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는 게. 근데 보통 이거를 이제 내추럴로 노력을 안 하고 약물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쓰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돼버리니까. 또 이제 뭐 간단하게 식단 먹으면서 제 식단 한번 소개하고 뭐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저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뭐 약물에 대해서도 제가 가볍게 설명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너무 무겁게 다뤄버리게 되면 사실 또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쓰지 마라 라는 쪽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제가 또 더 빠진 모습으로 대회에 더 가까운 몸으로 해가지고 제가 바디 체크도 한번 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윤희 아빠 박한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